사기의 해부 시즌 1 제4화 보이스피싱. 전화 한 통이 평생 모은 돈을 빼앗는다. 어떻게 우리는 목소리 하나에 무너지는가? 본 영상의 사례는 실제 피해를 바탕으로 각색재 구성되었으며 피해자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오프닝. 여러분, 지금 2번으로 전화가 온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밝힌 목소리는 또렷하고 침착했습니다. 귀하의 계좌가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됐습니다. 지금 당장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63세의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후 그녀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 8천만 원을 낯선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얼굴도 서류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오직 목소리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63년 인생이 쌓아온 이성을 단 이 시간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인트로 보이스피싱.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전화 보이스와 개인정보 낚시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전화나 문자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인 뒤 돈을 빼앗는 범죄. 이미 2006년 처음 등장했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오히려 더욱 진화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공식 집계로 1만 8천여 건, 피해 금액은 약 1965억 원.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하루 평균 5억 원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이것의 34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을 것 같으시죠? 물론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2040대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40대 이하 피해자 비율이 전체의 47%를 넘어섰습니다. 학력도 직업도 나이도 보이스피싱 피해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 유형의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를 해부해드립니다. 각 수법에서 범인들이 어떤 심리 전술을 쓰는지, 피해자는 어떤 순간에 판단력을 잃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하나씩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사건 1. 검찰을 사칭한 목소리. 부재 공포가 이성을 끄는 순간. 국가기관 사칭 수법.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분입니다. 63세 전직 초등학교 교장 박정순 씨. 퇴임 후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던 그녀에게 어느 화요일 오전 10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수신자 표시는 2-530-XXXX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표 번호처럼 보이는 번호였습니다. 사기범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 김민준 검사입니다. 박정순 씨 맞으시죠? 박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검찰? 나한테 왜? 사기범 박 씨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가 최근 조직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해당 계좌 관련자 전원을 내사 중입니다. 박 씨,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제 계좌가요? 사기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용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협조하시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하지 않으시면 오늘 중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 없는 그녀에게 체포영장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잠시 후 금융감독원 조사관이라는 사람으로 전화가 연결됐고 이어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라는 사람이 추가로 개입했습니다. 마치 실제 기관들이 합동 수사를 하는 것처럼 연출됐습니다. 사기범이 금융감독원 역할, 박 씨,
지금 귀하의 계좌에 있는 자금이 범죄 연루 자금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돈이 깨끗한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이 지정한 안전계좌로 일시 이전해야 합니다. 수사가 완료되면 즉시 돌려드립니다. 박 씨는 안전계좌라는 말에 잠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기범 의심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협조를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통화 내용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됩니다. 본인이 끊으신다면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사 내용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 보안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이 한마디가 박 씨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이 시간에 걸친 통화. 박 씨는 결국 8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경찰 신고 후 확인된 사실, 발신 번호는 번호 변작을 통해 진짜 검찰청 번호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번호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표 번호와 육안으로 구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심리법률 분석. 공포기반 조작 전술 왜 이성이 마비되는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공포 상태에서 전두엽 이성적 판단 담당의 활동이 억제되고 편도체 공포 반응 담당과 지배권을 가집니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이 신경학적 원리를 정확히 이용합니다. 체포영장, 범죄 연루, 오늘 중 구속 이 단어들은 피해자의 뇌를 즉각적인 생존 위험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이 상태에서는 논리적 검증보다 지금 당장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이 앞섭니다. 또한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지시는 외부의 조언 경로를 차단해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이것은 EP3 로맨스 스캠에서 본 고립화 전술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심리법률 분석. 번호 변작 콜러, 아이디, 스푸핑 기술적 속임수. 합법적인 기관의 전화번호처럼 발신 번호를 위조하는 기술을 번호 변작이라고 합니다. 보아IP 인터넷 전화 기술을 이용해 발신 번호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변작된 번호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실제 기관 번호와 동일하게 보입니다. 핵심 원칙,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어떤 국가기관도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로의 이동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 수법의 100%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원칙,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전화로 계좌 이체, 현금 인출, 안전계좌 이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사건이 아들이 납치됐습니다. 부재 부모의 심장을 겨누다 납치 협박 보이스피싱. 인간의 감정 중 가장 강렬한 것은 무엇일까요? 연구자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바로 그 감정을 정조준합니다. 2023년 10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2세 주부 최미선 씨. 그녀의 아들 준혁 씨는 대학교 3학년 서울에서 자취 중이었습니다. 오후 2시 그녀의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납치됐어. 전화하면 죽인다고 해. 제발 전화하지 마. 곧 연락 올 거야. 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하려다 문자에 전화하면 죽인다는 말이 눈에 박혔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사기범일 낮고 거친 목소리. 당신 아들 지금 우리한테 있어. 조용히 들어. 경찰에 신고하면 그 순간 아들 끝이야. 지금 당장 3,500만 원 준비해. 최 씨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배경에서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아들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배경음의 이아이 생성 목소리. 엄마 살려줘. 최 씨는 그것이 아들 목소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사기범일. 지금 바로 현금으로 뽑아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한테 줘. 경찰 부르거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 30분 안에 안 되면 장담 못해. 최 씨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은행 직원. 고객님, 혹시 어디에 쓰실 돈인가요? 큰 금액이라서요. 최 씨, 그냥 쓸 데가 있어요. 최 씨는 직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범인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계속 통화 상태를 유지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얼마 후 수거책이라 불리는 사람이 최 씨의 집 앞에 나타났고 현금을 받아 사라졌습니다. 이후 최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들은 학교 수업 중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심리법률 분석, 가족 목소리 AI 합성 딥보이스의 등장. 최 씨가 들은 아들 목소리는 실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AI 음성 합성 기술 딥보이스를 이용해 유사한 톤이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최근 범죄 조직들은 SNS에 공개된 피해자, 자녀의 영상 음성을 수집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영상 단 몇 초만으로도 유사한 목소리를 생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미국과 한국에서 이 기술을 활용한 납치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정교해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리법률 분석, 30분 데드라인 전술 시간 압박의 심리학. 30분 안에 지금 당장 오늘 중으로 이 표현들은 피해자가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빼앗는 심리 전술입니다. 시간 압박 상황에서 뇌는 장기적 판단보다 즉각적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경영학에서는 이를 희소성 효과 스케시티 이펙트와 결합된 압박 판매 기법으로 설명합니다. 범인들이 통화를 유지시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통화가 지속되는 동안 피해자는 외부 정보를 차단당하고 범인의 서사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납치 협박 전화 대응법. 일단 전화를 끊으십시오. 이 자녀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십시오. 3 연결이 안 되면 자녀의 친구나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실제 납치라면 경찰 112 훨씬 빠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현금을 먼저 준비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독 멘트. 지금까지 2가지 사건을 보셨는데 이미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범죄를 계속 해부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다음 에피소드를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럼 사건 3으로 이어갑니다. 사건 3 저금리 대환대출의 덫. 부재 희망을 미끼로 쓴다.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하면 많은 분들이 국가기관, 사칭이나 납치 협박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 건수로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출 빙자형입니다. 2023년 전체 보이스피싱의 절반 이상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2022년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2세 자영업자 황진수 씨. 코로나 이후 빚이 늘었고 고금리 대출 이자가 매달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축은행. 고객님은 당행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연 3.9% 저금리로 전환해드립니다. 상담 1599-XXXX. 황 씨는 이런 문자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보통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문자에 적힌 저축은행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는 금융기관이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었고 검색하면 나왔습니다. 황 씨는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기범 친절하고 전문적인 목소리. 네, 저축은행 대출 상담팀입니다. 황진수 고객님 맞으시죠? 저희가 고객님 신용정보를 조회해봤는데요. 현재 이용 중이신 고금리 대출을 3.9%로 전환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황 씨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사기범. 진행을 위해서 먼저 기존 대출 상환 실적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저희 앱을 설치하시면 바로 신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왔습니다. 저축은행 공식 앱처럼 보였습니다. 황 씨는 설치했습니다.
그 앱은 금융 앱이 아니었습니다. 황 씨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는 악성 앱이었습니다. 이틀 뒤 황 씨의 은행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4,200만 원이 낯선 계좌로 이체됐다는 알림이었습니다. 황 씨는 직접 이체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악성 앱이 황 씨의 스마트폰에서 금융 앱에 접근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체를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황진수 씨 피해자 42세. 빚을 줄이려고 전화한 건데 빚이 더 늘었어요. 식당 문 닫을 뻔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심리법률 분석. 스미싱 악성 앱에 결합 내 폰이 적이 된다.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의 최신 형태는 단순한 전화 사기를 넘어섭니다. 1문자 카카오톡으로 먼저 접촉해 신뢰를 구축합니다. 이 공식 금융기관과 유사한 가짜 앱을 설치하게 유도합니다. 3악성 앱은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정보,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를 탈취합니다. 4. 피해자 모르게 자금을 이체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설치한 앱이라는 신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 공식 앱은 반드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설치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링크를 통한 앱 설치는 100% 의심해야 합니다. 핵심 원칙 문자 카카오톡으로 받은 링크를 통해 금융 앱을 설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공식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설치하십시오. 악성 앱 의심 시 즉각 조치. 1. 해당 앱 즉시 삭제. 2. 금융기관의 전화에 지급정지 요청. 3. 스마트폰 초기화 고려. 4.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82 신고. 사건사 카카오톡 속의 가족. 부재 내 아이의 프로필 사진으로 온 메시지. 메신저 피싱. 보이스피싱이 진화하면서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카카오톡 메시지가 채웠습니다. 이른바 메신저 피싱입니다. 2023년 피해 건수 기준 메신저 피싱은 전체 보이스 피싱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인천에 사는 57세 회사원 이종원 씨. 그는 어느 목요일 오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자 프로필 사진은 아들 민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들 번호로 등록된 번호였습니다. 가짜 아들 카카오톡? 아빠, 나 민준이야. 급하게 연락드려요. 이종원 씨. 왜? 무슨 일 있어? 가짜 아들. 아빠, 나 지금 폰이 고장났어. 임시로 친구 폰으로 카톡하는 건데 지금 학교에서 과제 제출 마감이라 인터넷 결제를 해야 하는데 내 카드가 없어서. 아빠 카드 번호랑 비밀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과제 제출하면 바로 갚을게. 이 씨는 잠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필 사진이 아들 얼굴이었고 평소 아들이 쓰는 말투와 비슷했습니다. 이종원 씨, 지금 전화해도 돼? 가짜 아들. 폰이 고장났다고요. 전화가 안 돼요. 아빠 진짜 급해. 5분 안에 제출해야 해. 이 씨는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580만 원이 소액 결제, 해외 결제, 앱 구매 등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사실, 아들의 카카오톡 계정이 해킹돼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딘가에서 클릭한 피싱 링크로 인해 계정 정보가 유출됐고 범인이 아들 계정으로 로그인해 이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심리법률 분석. 메신저 피싱의 심리적 구조화는 번호의 함정. 메신저 피싱이 효과적인 이유는 출처의 신뢰입니다. 낯선 번호가 아닌 이미 연락처에 저장된 가족 친구 지인의 번호에서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첫 번째 의심의 벽이 무너집니다. 범인들은 계정 해킹, SIM 스와핑 통신 사명의 변경 사기, 피해자 지인 번호 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발신자를 연출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5분 안에라는 시간 압박은 EP 다단계 편에서 본 긴박감 조성 전술과 동일합니다. 가족이라는 설정은 도움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감정적 레버리지입니다. 심리법률 분석. 폰이 고장났다 검증 차단 전술. 폰이 고장났어.
지금 전화 못해. 친구 폰으로 문자하는 거야. 이 표현들의 목적은 피해자가 실제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전화를 못하는 상황이어도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로 금전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다른 경로 직접 전화, 다른 가족에게 확인로 검증하십시오. 메신저 피싱 대응.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가족이라도 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메시지로 보내지 마십시오. 전화가 안 된다는 말은 검증을 막기 위한 전술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경로로 확인하십시오. 사건 후 택배 미수령 문자의 함정. 부재 3초의 클릭이 계좌를 비운다. 스미싱의 해부. 고객님, 택배 주소 불명으로 반송 처리 예정입니다. 확인 클릭빗. LYXXXXX. 이런 문자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스미싱 SMISHING. SMS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2023년 대구에 사는 38세 직장인 신하영 씨는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주문한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왔습니다. CJ 대한통운 주소 오류로 배송이 보류됐습니다. 주소 재입력 https cj-post co kraddr. 신 씨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CJ 대한통운 로고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한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주소를 다시 입력하라는 화면이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본인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CVC 번호를 입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택배 주소 확인인데 왜 카드 정보가 필요하지? 하지만 아마 본인 인증용이겠지라는 생각에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신 씨의 카드에서 1,100만원 상당의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 전자제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씨 본인은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심리법률 분석. 피싱 페이지의 정교함 구별하는 방법.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가짜 페이지는 실제 기업 홈페이지와 외관상 거의 동일합니다. 로고, 색상, 레이아웃, 글씨체까지 복제합니다. 구별하는 핵심은 URL입니다. 실제 CJ 대한통운 주소는 CJ의 로지아이STICS 캄입니다. 가짜 주소는 CJ-post co KR CJDH 사이트 등 유사하지만 다른 도메인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서는 URL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면이 작고 주소창이 가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자 속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직접 해당 기업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배송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심리법률 분석. 주소 확인에 왜 카드 정보가 필요한가? 의심 신호 인식 훈련. 신 씨가 잠깐 멈췄던 순간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의심의 감각이 맞았습니다. 택배 주소 확인에 카드 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아마 이런 이유겠지라며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상화 편향 노멀시 바이어스이라고 합니다. 낯선 요청을 평범한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입니다. 대응 훈련. 온라인 서비스에서 예상치 못한 정보 요구가 나올 때 카드번호,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 그 자체를 즉각적인 이탈 신호로 인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스미싱 예방 3원칙. 1문자 속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다. 배송 조회는 앱에서 직접. 이 택배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카드번호,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즉시 닫는다. 사만국인터넷진흥원 118회. 스미싱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두십시오. 좋아요 멘트. 오늘 소개드리는 7가지 수법, 여러분 주변에 이미 겪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닿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해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건 6으로 이어갑니다. 사건 6 3개월간의 세뇌. 부재 가장 정교한 수법 장기 기획형 기관 합동 사기. 지금까지 소개한 사건들은 대부분 수시간 내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중에는 수주, 심지어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피해자를 유도하는 장기 기획형 수법도 있습니다. 이 수법은 EP3 로맨스 스캠의 러브바밍과 EP 다단계의 신뢰 구축 후 확대, 전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023년 서울 마포구에 사는 48세 주부 정혜원 씨. 그녀에게 3개월간 수사 협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연락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였습니다. 사기범어 첫 번째 전화. 정혜원 씨, 금융감독원입니다. 현재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된 정황이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정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검사와 연결됐고 그 검사는 매우 친절하고 차분했습니다. 다급하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정 씨를 향한 의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조금씩 담당 검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 담당 검사는 개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범어 카카오톡. 정 씨, 공식 채널 외에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는 건 규정에 어긋나지만 정 씨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수사 내용을 미리 귀띔해드리면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미리 안전하게 옮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씨는 검사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도우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신뢰가 더 깊어졌습니다. 6주째 담당 검사는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기범어. 정 씨,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팀 내부에서 정 씨의 자금이 증거 보전 명목으로 동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잠시 이전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수사 종료 후 바로 돌려드립니다. 3개월간 신뢰를 쌓은 검사의 요청이었습니다. 정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검사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또 요청이 왔습니다. 3천만 원. 또 2주 뒤 5천만 원. 2천만 원. 3개월 동안 총 1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 이체 직후 담당 검사의 카카오톡 계정은 사라졌습니다. 심리법률 분석. 장기 기획형 사기의 심리구조 신뢰 자본의 축적. 이 수법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단기 사기에 공포 유발과 달리 신뢰 유발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에 걸쳐 쌓인 신뢰는 피해자의 판단력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도우려 한다는 인식, 수차례 전화하며 꾸준히 연락한 이력, 처음에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경험. 이 모든 것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EP3 로맨스 스캠의 러브바밍이 감정을 이용했다면 이 수법은 신뢰 바밍 트러스트 바밍을 이용합니다. 사기 기간이 길수록 피해자는 손실을 인정하기 더 어렵습니다. EP3의 인지, 구조와 원리와 동일합니다. 심리법률 분석. 개인 카카오톡으로 연락력 이용된 친밀감. 실제 수사기관의 담당자가 업무용 채널이 아닌 개인 SNS로 연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 사람이 나를 특별히 챙긴다는 착각을 줍니다. 비밀을 공유한다는 느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돕는다는 느낌, 이것이 친밀감과 특별함의 환상을 만듭니다. 합법적인 공무원이나 수사관은 절대로 개인 SNS로 수사 정보를 공유하거나 금전 이동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원칙 수사기관이 개인 SNS 카카오톡, 문자로 금전 관련 지시를 하면 100% 사기입니다.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십시오.
사건 7코인으로 환급해드립니다. 부재 피해자를 2번 노린다. 환급 빙자 2차 사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건은 어쩌면 가장 잔인한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2번 노리는 환급 빙자 2차 사기입니다. 2024년 광주에 사는 55세 자영업자 오덕수 씨. 그는 6개월 전 보이스피싱으로 4천만 원을 잃은 피해자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고 금융감독원에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금융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오덕수 고객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환급 처리를 위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담당자 연락처 10-XXXX-XXXX. 오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혹시 정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가?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기범 친절하고 공감하는 목소리. 아, 오덕수 씨. 정말 많이 놀라셨죠? 이런 피해를 입으시면 얼마나 힘드신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상대방은 오 씨의 피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잃었는지까지. 이것이 오 씨를 더욱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기범. 저희가 이번에 해당 범죄 조직을 검거하면서 일부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오 씨도 피해액의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환급 처리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서 암호화폐 코인로 먼저 받으신 후 환전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 씨 코인으로요? 왜요? 사기범. 범죄 수익 동결 조치 때문에 일반 계좌로는 이동이 안 되고 현재로선 암호화폐로만 전달이 가능합니다. 환급액을 받으시려면 먼저 저희가 알려드리는 지갑 주소로 소액의 처리 수수료를 코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오 씨는 4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수료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세금 처리비 30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해외 환전 수수료 500만 원, 최종 인증 보증금 1,800만 원. 오 씨는 결국 2,700만 원을 추가로 잃었습니다. 처음 피해 4천만 원에 2차 피해 2,700만 원까지. 총 피해 금액은 6,700만 원이 됐습니다. 심리법률 분석. 피해자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가? 다크웹과 개인정보 유통. 2차 사기꾼들이 피해자의 상세 정보를 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2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1차 사기 조직과 2차 사기 조직이 같은 네트워크에 속하거나 정보를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를 한번 속인 이후 이 사람은 속일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하고 정보를 판매합니다. 둘째, 다크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한 경우입니다. 경찰에 신고된 피해 정보가 내부 유출을 통해 악용되는 사례도 드물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칙.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은 절대로 암호화폐나 수수료 선납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심리법률 분석. 희망을 무기로 쓴다. 2차 피해의 심리 메커니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손실을 회복하고 싶다는 강렬한 심리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손실 혐오로스 어버절라고 합니다. 인간은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에 2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미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의심했을 코인 수수료 요구도 묵인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 내면 큰 걸 되찾는다는 프레임이 매몰 비용의 오류 EP3 참조와 결합해 피해를 키웁니다. 2차 피해자들이 특히 취약한 이유는 이미 첫 번째 피해로 심리적으로 지쳐있고 구제받고 싶다는 절박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절대 원칙.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은 수수료, 암호화폐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급 처리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100% 2차 사기입니다. 피해 환급 공식 절차. 경찰청 182 또는 금융감독원 1332 신고. 공식 기관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기관에 문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연락해 환급을 제한하는 것은 모두 사기입니다. 알림 설정 멘트. 7가지 사건을 모두 보셨습니다. 이제 종합 분석과 실전 대응 매뉴얼이 남았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5화, 6화로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사기 범죄를 해부할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종 모양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을 켜주세요. 그럼 마무리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종합 분석 보이스피싱의 5가지 공통 심리 기술. 오늘 7가지 사건을 보셨습니다. 수법은 달랐지만 그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공통 심리 기술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어떤 새로운 수법이 나와도 핵심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1. 권위 창출 어소러티.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금융기관. 이 이름들은 즉각적으로 복종과 신뢰를 유발합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권위 있는 존재의 지시에 따르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의 유명한 실험이 증명했듯이 권위 있는 명령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판단보다 그 명령을 따르는 쪽을 선택합니다. 범인들은 목소리 톤, 전문 용어, 배경음 사무실 소음, 전화 연결음까지 사용해 권위를 연출합니다. 2. 공포 유발 피어 인덕션. 체포, 구속, 납치, 연루, 동결 이 단어들은 즉각적인 생존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앞서 분석했듯 공포 상태에서 전두엽이 억제되면 합리적 판단 대신 즉각적 회피 행동이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느낌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보이스피싱이 단 몇 분, 몇 시간 만에 수천만 원을 빼앗을 수 있는 신경학적 이유입니다. 3. 시간 압박 어전시. 오늘 중으로 30분 안에 지금 당장. 시간 제한은 피해자가 검증하고 생각할 여유를 빼앗습니다. 이것은 EPE 다단계 편에서 본 한정시간 오퍼와 동일한 전술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 시간 압박이 전화 통화 내내 지속되면서 피해자가 전화를 끊고 확인하는 행동 자체를 막습니다. 4. 고립화 아이솔레이션. 가족에게 말하지 마라. 수사 보안상 공개하면 안 된다. 전화를 끊으면 증거가 된다. 이 지시들은 피해자를 외부의 도움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이것은 EP3 로맨스 스캠과 EPE 다단계의 고립화 전술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어떤 수법이든 비밀로 해달라는 요청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사기의 신호입니다. 5. 신뢰 자본 축적 트러스트 빌딩. 장기 기획형에서 봤듯이 빠른 공포 유발이 아니라 천천히 신뢰를 쌓는 방식도 있습니다. 처음에 돈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 차례 접촉하며 믿음을 형성한 뒤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2단계에 접어들면 피해자는 상대방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금전 요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 5가지 기술은 오늘 7가지 사건에서 각각 다른 조합으로 등장했지만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판단력을 빼앗고 고립시키고 신뢰 또는 공포를 만들어 돈을 넘기게 한다. 이 구조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의 방어막을 갖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실전 대응 7계명. 이제 실전 대응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이 7가지는 모두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화를 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국세청, 은행. 어떤 기관이라 하더라도 전화로 계좌 이체, 현금 인출, 안전계좌 이동,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가 들어오는 순간 단 한마디 설명 없이 전화를 끊으십시오. 끊으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말은 전화를 유지시키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전화를 끊어서 불이익을 당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번호가 맞아도 다시 찾아서 전화하십시오. 발신 번호가 실제 기관 번호와 동일해 보여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번호 변작 기술로 어떤 번호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끊고 인터넷이나 114를 통해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를 직접 찾아 새로 전화하십시오.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는 말에 멈추십시오. 어떤 합법적인 기관도 지금 당장, 오늘 중으로 30분 안에라는 시간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나오는 순간 그 자체가 사기의 신호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뢰하는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하십시오. 비밀로 해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수사 보안, 증거 보전, 가족에게 알리면 수사에 지장. 이런 이유로 비밀을 요구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비밀로 해달라는 것은 외부의 검증, 경로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상황을 주변에 알릴수록 사기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르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로 받은 링크는 보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경우에만 클릭하십시오. 금융기관, 배송사, 공공기관 링크는 반드시 공식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앱 설치 링크를 문자로 보내는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가족 간 사전 코드를 정해두십시오. 납치 협박이나 메신저 피싱에 대비해 가족끼리 긴급 상황 확인 코드를 미리 정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나 작년 가족여행 장소처럼 범인이 알 수 없는 사전 약속 질문을 만들어 두십시오. 진짜 가족이라면 답할 수 있지만 사기꾼은 답할 수 없습니다. 피해 발생 즉시 30분 이내 신고하십시오. 보이스피싱 피해는 신고 속도가 핵심입니다. 이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0분 이내 신고 시 회수율이 30분 이후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피해 발생 즉시 연락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182, 금융감독원 금융범죄 신고 1332, 은행 고객센터 지급정지 요청 각 은행 24시간 콜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신고 118,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1301. 클로징. 오늘 소개한 7명의 피해자 63세 교장선생님, 52세 주부, 42세 자영업자, 57세 회사원, 38세 직장인, 48세 주부, 그리고 이미 한 번 피해를 입고도 두 번째 표적이 된 55세 자영업자.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나는 절대 안 속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력이 마비되는 상황을 정교하게 설계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해마다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설계를 미리 알고 그 함정의 구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5가지 심리기술, 7가지 대응 수칙, 지금 당장 가족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자녀에게 이 영상 하나가 평생 모은 돈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의 해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